네, 안녕하십니까. 밀탕 목동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설명회 진행하기 전에 제가 국어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국어가 왜 중요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어가 어렵죠. 뭐 집 팔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모국어고 한글이고 지금까지 계속 써왔기 때문에 뭐 국어 어려운 게 있을까? 나는 중학교 때 뭐 A 등급 받았는데 그거는 그냥 A 등급 받은 것이고, 제대로 이제 국어를 학문적으로 과목으로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좀 낯섭니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심지어 문법이든. 일단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낯설다라는 건데,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조차도 모르겠고 또 어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문해력이나 어휘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결국 이 문해력이나 어휘력은 막 한순간에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차근히 쌓아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한 작업들을 좀 해나가다 보면 결국 모든 과목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즉 수학에서도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고, 영어도 아무리 영어라고 해도 언어기 때문에 영어를 해석하면서 우리식으로 문장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게 결국 문해력이나 어휘력과도 직결이 됩니다. 당장 제가 어제 다른 과목 다른 지역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뭐 보기에 뭐 작가가 사색을 통해서 뭐 깨달음의 과정에 도달했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사색이 뭘까라고 혹시나 물어봤더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걔가 내놓은 답이 얼굴이 창백해진다. 도 맞죠, 사색도. 뭐 죽을 사자 써가지고. 근데 해당 문장에서의 사색은 얼굴이 창백해진다가 아니라 깊이 생각한다, 즉 생각할 사자를 쓰는 사색인데, 당장에 오늘 뭐 학생분들도 오셨는데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이 문해력이나 어휘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기에 국어가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결국 마지막 싸움은 국어이기 때문에 국어가 그만큼 좀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순서는 강좌 소개, 제 소개 포함해가지고 강좌 소개를 드리고, 지금까지 장원고 출제 경향과 대비 방향,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소개 포함해가지고 강좌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저는 목동에서 국어를 하고 있고, 단연간에 이제 장원고를 진행해 오면서 어려운 것이랑 쉬운 것, 그리고 이제 내신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좀 판단해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야매식으로 수업한다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이기 때문에 해당 교과서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렇기에 좀 점수를 낼 수 있는 좀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일단 수업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담이지만 벌써 학부모님들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심지어 국어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표준어 구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습니다. 저는 못 하겠는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저 사람 선생님 사투리 때문에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오히려 좀 애들이 저는 무슨 말만 해도 웃더라고요.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일단 학생과 좀 교감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렇다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뭐 재미있는 것들 뭐 썰만 푸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놓치지 않는 수업 흐름 선에서 중요하게 좀 학생들이 좀 집중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요소 같은 것들도 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인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국어에도 즉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숨겨진 원리가 있습니다. 즉 장원고 내신에도 당연히 직결이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당장 3월 모의고사에서도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모든 지문이라 하면 이제 바뀌는 교과서 안에 있는 뭐 작품이든 아니면 학습활동 작품이든 외부 지문이든 일관된 툴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체화한다면 학생들이 좀 낯선 외부 지문까지도 자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끈기인데 이게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제가 먼저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끈기를 하면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고 뭐 클리닉을 통해서라도 제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뭐 이해와 암기가 뭐 따로따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해는 암기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이제 아무리 뭐 이해는 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기본 개념을 암기를 해야 해당 개념과 다른 개념을 좀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암기를 좀 중시합니다. 내신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이제 될 때까지 뭐 백지 테스트라던가 빈칸 테스트 같은 경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부터 끈기가 있어야 끈기를 좀 애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을 테니까. 강좌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뭐 성적이 뭐 나름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재작년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한 10명 정도 남짓 학기별로 이제 1등급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1등급을 좀 배출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게 교과서가 바뀝니다. 예. 원래는 뭐 천재박을 쓰다가 지금 이제 비상박이라는 교과서를 쓰게 되는데 보시면 공통국어 1, 2로 나눠져 있는데 1학기, 2학기 교과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공통국어 1에서 중요한 건 요 1단원 이제 보시면 문학이 총 4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뭐 서정, 시, 서사, 소설, 뭐 극갈래, 수필갈래인데 각각 문학 작품들이 좀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엮어서 외부 지문까지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단원이 2-1에 보시면 뭐 음운 변동 같은 거 이제 중학교 때 학생들이 음운 정도까지는 배웠을 텐데 뭐 자음, 모음 하는 거 그게 이제 당장 1학기 중간고사 때 음운 변동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좀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밑에 있는 이제 문법 요소. 그렇게 해가지고 문법 2파트랑 이제 1단원 정도가 좀 중요하겠고, 공통 2로 넘어가면, 여기 4단원 부분이 좀 중요한 이유가 고전 시가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이제 교과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금 4단원에 있는 진달래꽃이나 상충국 같은 경우에는 겹칩니다. 지금 작품 같은 게. 그렇기에 기출문제 푸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단원 같은 경우에 뭐 한글 맞춤법이나 뭐 중세국어, 뭐 나란 말싸미 하는 그런 것들 그래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학 작품이 들어가 있는 단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음운변동, 문법 요소, 중세국어, 맞춤법 하는 문법 내 영역 요 영역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올해 예비 고일부터는 선택 과목이 없어졌죠. 모의고사에서 문법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작년까지의 모의고사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물론 학생들이 와 있어서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법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을 제대로 알아야 이 아는 문장이나 암긴 문장 같은 것들을 보면서 비문학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법은 좀 중요하게 짚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당 특징들은 지금까지 바로 작년까지의 특징이나 경향이고요. 첫 번째로는 시험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과서 작품은 반드시 다 포함이 되고 근데 이제 학습활동 좀 짜잘한 어떤 범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작품들이.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외부 지문인데 이게 작년에는 아니었지만 재작년 기준에 보면은 특정 선생님이 이제 외부 지문을 계속 뿌리면서 이제 줌으로 영상을 올리시고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셨거든요. 근데 재작년에는 왜 외부 지문 비중이 좀 낮았냐면 그 선생님이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좀 외부 지문 비중이 좀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교과서의 문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영역이 문법에 포함이 되는데 작년에 단어의 짜임 또는 품사 부분을 선생님들이 유인물로 해가지고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도 좀 비중 있게 범위 넓게 해가지고 다룰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는 복합 문제 요형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형이랑 내신형 문제가 모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수능형은 기본적으로 추론이나 응용, 뭐 사고력을 좀 요구를 하고 내신형은 즉 단순히 세부적인 암기를 요구하는 건데 이게 시험을 보시면 세부적인 암기를 요구하는 내신형에서는 크게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지만
추론하는 응용하는 수능형 문제에서 좀 배점이 높고 변별력 있게 다뤄지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답형인데 이게 자국어가 지금 총 30문제에 24문제는 선택형으로 이제 65점이고 서답형이 6문제인데 무려 35점입니다. 지금까지. 서답형 비중이 굉장히 좀 큰데 근데 보시면은 이제 뒤에 문제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세부 조건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객관식 다 풀고 나니까 서답형 알고 있는데 쓸 시간이 없었다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좀 단순한 문제긴 한데 사자성어라던가 어휘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렇다고 사자성어를 전부 다 알아야 되느냐 그 많은 걸 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시다시피 학교 필기라던가 선생님들이 유인물로 나눠준 거 안에서 사자성어라든가 어휘들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좀 기본적으로 사자성어나 어휘 같은 것들은 매주 좀 테스트를 통해서 반드시 좀 암기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서답형인데 보시면 문제는 간단한데 물론 지문도 저희가 다 배운 지문인데 세부 조건들이 5가지나 주고 있어요. 지금 시어를 제시할 것, 지사적 상황과 연결할 것, 근데 지사가 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장 학생들한테 지금 음절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학생들 많아요. 즉 음절, 어절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고 그거 몰라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건데 잘못 쓰기도 하고 그리고 세부 조건으로 4-1, 2 나누면서 3개씩 준다거나 심지어 문법에서도 서답형으로 좀 상세하게 기술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좀 100점 비율이 좀 낮은 게 왜냐면 이런 서답형의 쌤들이 부분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에 좀 까다롭게 보시기 때문에 저희는 좀 대비를 할 때 애초에 그런 여지를 주지 않고 최대한 서답형 대비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단순한 정말 배점도 낮다시피 어휘 문제도 나오고요. 실제로 해당 범위 같은 경우에는 쌤들이 유인물에서 교과서에는 없는 건데 유인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암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 빈칸 뚫으면서 자 그리고는 요 19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좀 높은데 이게 내신형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난이도 유형인데 뭐냐면 보시면 다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것은 다의 시는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짧은 시를 발췌해가지고 외부 지문식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문학의 원리, 즉 일관된 원리로 저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즉석에서 좀 자생적으로 학생들이 시적 상황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서 화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내야 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이제 삼음보, 몇 음보 외우는 겁니다. 갈래상의 특징 같은 문제들. 요게 이제 나름 수능형으로 출제된 문제 유형인데 보시면 보기에 있는 것들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쌤들이 논문에서 발췌하시거나 다른 부분에서 발췌하시는데 해당 외적 증거를 토대로 지문과 좀 연관성을 추론해 가면서 문제 푸는 걸 요하는 그런 유형으로 나름 좀 배점이 높죠. 자 그러면 자문고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당장 이제 교복만 갈아입는다고 고등학생이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3가지 유형의 부류 학생들이 있는데 첫째는 아직까지 문학의 원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좀 학생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학의 원리가 뭔지는 좀 아는데 당장 시험장에서 그걸 100% 발현을 못하는 학생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물긴 하지만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능력을 100% 발휘한 학생들인데 자 그러면 원리에 따라서 일관된 분석 방법을 익히고 당장 내신부터 해가지고 크게 보자면 모의고사에까지 흐름을 이어가고 싶은 학생들이 저랑 좀 같이 한다면 어떨까 싶고요. 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시면 원리에 따른 일관된 분석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 필수 개념어를 확립해야 하는데 이제 결국 요게 요 두 개가 바로 결국 시문학의 원리이고 시문학이라 한다면 현대든 고전이든 전부 다 총망라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간단하게 제가 서술하고 있는 소설의 원리인데 학생들도 다 압니다. 뭘 찾아야 하는지. 즉 낯선 작품을 봤을 때 요 5가지만 찾는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건 당장 고3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즉 N이라고 하는 건 나레이터라고 하여 우리 많이 들어봤을 시적 화자
근데 시적 화자가 내신에서는 표면상에 드러나 있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뭐 사람이냐, 아니면 뭐 자연물이냐. 즉 대상이라고 하는 오는 오브젝트라고 하여 결국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진달래꽃이라고 하여 김소월의 진짜로 뭐 꽃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째는 S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시츄에이션인데,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하게라도 결국 모든 문학의 출발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불만족이거든요. 불만족. 지금 당장 오신 학생들에게도 물어봐도 너 당장 모의고사 수능 지문 주고 풀어봐 라고 했을 때 계속 일정하게 시간도 유지가 되면서 1등급이 나온다면 만족스럽겠죠. 만족스러우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뭐 옛날 사람 뭐 윤동주든 이육사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뭔가 어떨 때 내신은 잘 나오고 모의고사는 뭐 계속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이 많아지죠. 이 학원은 하니까 뭐 저 학원은 하니까 또는 이걸 들을까 저걸 들을까. 이건 옛날에 시를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시라는 게 뭐 챗 GPT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정서, 태도, 어조 같은 것들은 리액션이라고 하여 결국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근데 요 네 가지만 파악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용 파악 잘했어.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뭐 마음의 양식을 쌓고자 이제 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H까지 알아야 됩니다. 즉 how라고 하는 건데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이건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무조건 나오는 건데, 즉 내용과 형식 모두 잡아야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근데 당장은 안 되겠죠. 즉 이러한 원리로 문학작품을 계속 일관되게 봐나갈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좀 체화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장담컨대 이제 표현상의 특징들이고 뭐 역설법, 반어법 하는 거, 그리고 화자의 정서 태도를 정리한 건데 어떤 작품이든 고전이든 현대시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장담컨대.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역설법이 뭔지, 그래서 지문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그 정도는 알아줘야죠. 또는 뭐 의지, 뭐 극복, 연민이 정확하게 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성과 성찰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지문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즉 정리한 것들이며 이런 것들은 이제 소설의 원리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국어의 원리가 결국 요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 쉽지만 그만큼 또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학교 인물이 중요합니다. 학교 인물 자료를 반복 학습을 하는 이유는 거기서 좀 간단한 문제 같은 거 놓치면 굉장히 아까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주 장문고 유형으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직전 수업에 배운 내용들을 와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당연히 제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5번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모의 중간고사를 최소 3회 정도는 진행하려고 하는데 모의 중간고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취약 영역을 좀 보충할 수 있는데, 이게 테스트를 보면은 아무리 공부를 했더라도 부족한 단원이 반드시 보여요. 그럼 저는 해당 단원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준다든가 또는 다시 한번 백지 테스트를 본다든가. 그 다음에 실전 감각을 익힌다는 건 이제 시험지를 주고 OMR까지 주고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이제 진짜 시험처럼 옆에 친구들 막 시험지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기에 실전 감각까지 한번 익힐 수 있겠고, 중요한 건 문제풀이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말을 하는 건 얘들아 뭐 객관식을 그래도 먼저 풀고 서답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이건 그냥 제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고 학생들은 풀다 보면 쌤 저는 서답형 먼저 풀고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라는 거는 시험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은 뭐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모의고 중간고사를 통해서 문제풀이 방법까지도 나에게 맞는 문제풀이 옷까지도 좀 입힐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비 과정에서 손필기 자료를 배부한 건데, 이게 직전 수업 자료, 최종 자료에 나가는 건데 제 필기만이 아니라 제가 때가 되면 학생들 교과서를 다 걷습니다. 걷는 이유가 제 필기도 제 필기지만 중요한 거는 쌤들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선생님들 필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필기랑 제 필기를 합친 어떤 손필기 자료까지 배부가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서답형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대한 좀 장고 유형에 맞게끔 테스트를 진행하고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백지 테스트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준 거 딱 주고 나서 전부 다 써라. 통과를 못하면 당연히 클리닝 시간 통해 가지고 제 시험을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해당 지문은 이제 뭐 장원고 1학기 뭐 중간 대비 뭐 모의 중간고사 최대한 좀 장원고 유형으로 맞춘 서답형 조건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장원고 기출인데 선생님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기출 풀 필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교과서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4개 있지 않습니까? 문법 4단원. 그거랑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달래꽃이나 상충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서랑 이전 교과서랑 겹치기 때문에 해당 범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출문제 풀어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 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별 교과서라든가 외부 지문 분석이 최우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테스트로 이제 직전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필수 클리닉 같은 과정으로 이제 취약 영역을 좀 보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테스트에 통과를 못한다면 당연히 저랑 좀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꼭 해당 날만이 아니라 다른 날에 불러서라도. 그리고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개정 교과서 반영된 자체 교재가 진행이 될 텐데, 이게 내용 이제 과제편이 한 방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첫 주에 나가고 뭐 세 번째 주에 나가고 한 6, 7번째 주에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범위대로 예상을 해서 진도를 나갈 뿐이지 어느 정도는 교과서 이제 학교 진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외부 지문이 들어간다면 외부 지문 포함된 이제 교재 같은 것들도 배부가 됩니다. 자, 일단 크게 보자면 1주에서 한 5주 정도까지는 교과서 진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좀 연계될 수 있는 외부 지문까지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의 중간고사가 한 6주 정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말미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주 차에는 뭐 직전 보강인데 전범위 복습을 하고 뭐 기출문제, 파이널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자료 받아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사이클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는 단수이고 뭐 미래는 복수다. 이게 뭐 영어가 아니라 뭐 단수 복수하는 거. 일단 뭐 나는 뭐 중학교 때 A 등급 받았어. 그리고 장원고 합격했어. 붙었어. 이건 그저 단수 정해져 있는 거죠.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복수기 때문에. 근데 바꾼다는 게 나쁜 쪽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 뭐 좋은 쪽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맡고 있는 제가 담당하게 될 학생들만큼은 좋은 쪽으로 미래를 바꿔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